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시설개론 입문서 과정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보통 1회에서 8회까지 공개시험 이전부까지는 보통 시험 유형이 기본 이론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공개시험이 되고 나서부터는 건축 표준 시방서나 또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관계 법령 부분 이런 부분이 자꾸 출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광범위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이 이 시설개론 과목은 기초 용어부터 차근차근히 익혀져서 우리에게 공부 학습을 할 수 있는 일단은 길을 트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 용어부터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파트의 기본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본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실정이 나서 금방 책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용어 다음에는 기본 이론을 잡아주시고요. 구체적인 어려운 부분 심화학습은 나중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체계가 그래서 입문서 과정에서는 용어 위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는 기본 학습과 심화학습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 입문서 과정에서 기초 용어부터 기본을 잡으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 용어에서도 의외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 용어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은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건축구조편하고 자, 건축구조는 이 공동주택의 뼈대, 이 뼈대와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것이 건축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해야 되겠죠. 주택에 사시는데 자, 지진이 나서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건축물에 적용되는 하중들이나 구조나 각 구조의 특징이나 또는 마감공사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건축구조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면서 세면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생리적 현상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바로 건축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설비 파트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은 정확히 50대 55로 나옵니다. 요거 50%. 그래서 이 40문제 중에 20문제가 기출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 설비 50%에서 자, 20문제 정확히 출제됩니다. 시험 공고에서는 50% 내외가 출제된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히 20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은 나중에 2차에서도 기출이 됩니다. 특히 건축 설비편이 2차 시험에 좀 많은 문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편에서는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마감 공사들이 간혹가다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파트인 건축 구조 파트의 기초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입문서
자, 그래서 이 총론 파트가 나오고 있죠. 총론. 건축 구조의 총론 파트의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건축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건축물. 자, 인간이 인공을 가해서 만든 피조물을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그 공작물 중에 건축물의 정의를 내려놔야 되겠죠. 무조건 인간이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다 건축물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규정을 우리가 법에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토지에 정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토지의 정착 유무가 중요하게 됩니다. 정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동식 주택, 모빌하우스 같은 것은 대지에, 땅에, 토지에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로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정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량의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지붕이 필수적입니다. 지붕이 있으면서 여기에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수직 부재는 기둥이나 오알,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것이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되고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되고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붕 없이 기둥이나 벽을 외부만 돌려놓게 되면 이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 일반 공작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로 보겠다. 이에 딸린 시설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물인데 여기에 이에 딸린 시설물이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딸린 시설물적인 측면. 그러면 딸린 시설물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남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할 수 있겠죠. 담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문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이겁니다. 건축물에 딸린 담장이나 대문은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나대지에 그냥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집터를 먼저 구했습니다. 나대지 상태에다가 내가 땅을 사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지 또는 항상 반려동물들 들고 와서 개 이런 거 들고 와서 이게 다 똥 누고 가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 담장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담장을 축조했습니다. 이래 나대지에 담장을 축조하는 것, 이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는 2m 이하로 축조하면 다른 법령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m 넘는 담장을 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바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우리가 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m 이하로 담장을 축조하게 되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이것이 건축물이고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도시의 지하 상가들이 많죠. 그래서 점포나 이런 사무소와 같은 그래서 이런 지하 상가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설치되는 이런 점포나
점포라든지 사무소나 등등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의할 점이 겁니다. 지하의 점포나 이런 사무소 같은 것들은 대지 지분율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체적 대지 토지를 정하지 않고요. 평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도로 밑부분에 지하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30년 보통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등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를 잘 보셔야 돼요. 몇 년 남았는지. 그래서 이것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가장 간단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